네, 이번 드림락서 토크 콘서트는요 4가지 꿈의 테마로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림 멘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제가 미리 뒤에서 만나 뵀지만 젠틀하시고 잘생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오늘 이번 드림락서를 준비한 곳이 어디서 준비를 해주셨나요? 그렇죠, 삼성이죠. 그냥 삼성이 아닙니다. 국내 최고의 그룹 삼성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어제 갤럭시를 샀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 삼성에서 이 드림락서를 준비를 했죠. 첫 번째 드림 멘토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좀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좀 더 바른 자리로 마련해 줄 수 있는 멘토, 삼성전자 이미철 사원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네요. 네, 어떻게 오늘 드림락서 재밌게 즐기고 계세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에 대해서 강연하게 될 형오빠 임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예인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웬 아저씨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를 잠시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네, 제 이름은 임희철입니다.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네, 반응이 이렇게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근데 40 나오세요. 네네. 제 나이는 29살이죠. 네. 생각보다 적었나 봐요. 많이 놀라시네요. 네. 제 회사는 바로 삼성입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인의 품격 있는 취미는요? 무한도전복이죠. 네. 여러분, 무한도전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방금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무한도전 바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동지를 만난 것 같네요. 네. 그럼 저의 다음 취미는요? 런닝맨 보기입니다. 네. 네, 벌써부터 손을 드시네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다른 취미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유재석 나오는 예능 보기입니다. 이쯤 되면은 삼성전자 임직원으로 나온 건지 유재건 덕후가 나온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품격 있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헬스하기. 어떻게 저의 몸 헬스 좀 한번 갔나요? 품격 있는 대답 감사합니다. 네. 얘를 원한 건 아니었어요. 네, 얘를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연주, 노래, 비트박스를 좋아합니다. 비트박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들 하시는 거잖아요. 재롱 좀 부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특히 좋아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미 눈치채고 계실 거예요. 유재석이죠. 저는 유재석. 네. 네. 반응 너무 좋아요. 유재석을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닝겐이죠. 네. 여러분들과 가까워져 보고자 이런 고급 용어 오늘 처음 써보네요. 네. 그리고 저의 꿈 과학자입니다. 과학자하면 보통 스마트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만화라서 잘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네, 실제로 좀 다르겠죠? 저는 이런 과학자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과학자는
좀 더 지적이고 멋진 과학자였죠.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반응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네, 네, 아주 다양한 꿈을 꾸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시나요?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라고 하시나요? 약간 그 원망과 화가 섞여 있어서 네. 하지만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디에서요? 서울대에서. 네. 원망과 화가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하지만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잘 아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 아이는 누굴까요? 어느 날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주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죠. 가정 형편없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활발한 아이로 자라나게 되죠. 여러분들처럼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누군가도 경험했을지도 모르고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둠의 계절이 찾아온 거죠. 마음은 황폐화되고 유리잔이 깨어져 나가듯이 자존심, 자신감, 사랑 모두 산산이 깨어져 나갑니다. 심지어 어둠의 계절이 끝난 후에도 이 아이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가두는 감옥을 만들게 되죠. 대인 공포증이라는 감옥입니다. 보통 이런 부류의 학생들은 자신을 굉장히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넌 멍청하니까, 그래, 너 어리석으니까, 넌 아무것도 못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때 이 학생의 앞에 한 팬미팅 자리가 보이게 되죠. 누구의 팬미팅 자리였을까요? 유재석입니다. 네, 유재석. 네, 그 아이가 본 그 장면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자신만의 매력은 어떻게 1위를 잡고 하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정말 하루하루 맡겨진 이 일을 하기에도 바빴고, 사실 제가 뭐 개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개그맨으로서 뭐 아시겠지만 울렁증에 여러 가지에 있어서 항상 그런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냥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뭐 물론 제가 워낙 예전부터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전에 제가 이제 방송이 너무 안 되고 뭐 하는 일마다 뭐 자꾸 어긋나고 그랬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매번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한 번만, 진짜 단 한 번만 저에게 진짜 개그맨으로서 정말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소원이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지금 마음과 달라지고 초심을 잃고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얻은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때는 정말 엄청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큰 아픔을 줘도 내가 단 한마디도 저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나요? 라는 얘기를 안 하겠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세상은 요즘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언제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무한도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멤버들도 언제나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매주 한순간 무한도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 아이는 세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끈기. 포기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이미 자신을 포기했던 거죠.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한계를 지은 겁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겸손. 내가 혹시나 뭘 잘했을 때, 뭔가가 잘 됐을 때 그것이 다 내 힘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것. 이건 잘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되는데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런 사람은 한순간 한순간을 감사할 수밖에 없죠. 유재석은 무려 9년이라는 무명 생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네. 그 정도로 빛을 오랫동안 못 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나비가 날개짓을 해서 그게 폭풍우가 되는 나비 효과처럼 이 아이는 먼저 군대에 가서 용기를 배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연극을 팔면서 낯선 사람에게 나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학원 강사를 하고 발표 자리가 나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그 아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결국 삼성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고 그 아이가 오늘도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저의 대학 시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1학년 1학기 학점은 1.92점입니다.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의 점수로 말씀드릴게요. 42점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레알, 솔까말, 똥망이라고 하죠. 네.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제 뒤에 무려 30명이나 있었습니다. 후! 놀라운 일이죠. 저의 학교 점수는 생각이 바뀌고 나서 42점에 96점까지 올라갑니다. 몇 등 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등수. 네, 7등 했습니다. 네, 재판 맞은 거죠. 네. 1등은 못했지만 저는 월요일 금요일 과외 강사를 했고 화요일 수요일은 학원 강사를 했으며 토요일 일요일은 아까 말한 그 연극 알바를 했습니다. 저에게 남는 시간은 목요일 단 하루밖에 없었죠. 비결이 뭐냐고요? 여러분, 공부 비법, 시간 관리 잘하는 비법,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암기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네. 큰 생각이 바뀌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의 한계를 저지하던 그 생각만 바뀌면 그 작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삼성에 입사한 이후 저는 신입사원 중에서 드디어 수석을 하게 되고, 물론 한계 차수에서요. 그리고 그 신입사원 연수가 끝난 다음에 장기자랑 시간이 있습니다. 그 장기자랑 시간에 다른 사람 한 개도 나가기 힘든 상황에 무려 3개를 나가게 되죠. 어쿠스틱 기타, 셔플, 빰빰빰빰빰빰, 빠라밤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빠라밤빰빰빰빰. 그때 잠깐 해서 재롱 좀 부려봤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못하겠네요. 네. 모든 공연은 성황리에 마무리됩니다. 네. 이게 제가 잘해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의 어떤 능력들은 보잘것없었습니다. 단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해보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신입사원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슈퍼루키라는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250팀 중에 10등 안에 들어서 수백 명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되죠.
그리고 드림락서에도 참여를 하게 돼서 이전에 줄리앙하고도 그리고 오늘 김원효 씨와 김동성 씨하고도 네 셀카를 부럽죠? 네 그리고 사내 기타 강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삼성전자 드림락서에 주최해주신 안재근 부사장님께 혁신상도 받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구분짓지 마십시오. 네, 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오르네요. 너희들은 모두 노예다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의 주인님은 무엇이 있을까요? TV 보기, 그죠? 인터넷 서핑, 게임, 연예인, 아이돌,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러분 LOL 아시죠? LOL, 롤 완전 좋아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아닌 척 하시네요. 네, 롤. 저도 학창 시절에 LOL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우리들의 주인님이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EXO 좋아하시죠? EXO. EXO 안 좋아해요?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으르렁대. 비슷하다고요? 예, 많은 여자분들이 으르렁 대고 계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낭중지추, 어떤 주머니든지 가장 무거운 추는 그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환경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하는 반에 있든 그런 게 아니든 내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든 잘하지 않든 그 환경에서 가장 무거운 추가 되십시오. 네, 공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지폐를 꺼내셨어요. 5만 원입니다. 신사임당이죠. 네, 여러분,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드는 사람에게 이 지폐를 주겠다. 학생들은 저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자, 그때 그 교수님이 국입니다. 던져요. 밟아요. 더러워졌죠. 냄새나는 지폐를 들고 다시 교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래도 가지겠나? 솔직히 더럽잖아요. 존심이 있지 학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학생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지폐는 구겨지거나 밟혔다고 해서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가 이와 같다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짓밟는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 기적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쉽지도 않죠. 그런데 기적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힘든 일이 없을까요? 그리고 아까 앞에 계셨던 안재근 부사장님 포함해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이루신 분들은 힘든 일이 없을까요? 다 그 자리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내가 저 산만 넘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번 시험을 합격하고 나는 이번에 대학만 합격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산을 넘으면 잠깐의 행복은 있겠지만 또 다른 산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이 있는 그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리고 노력하면 저 앞에 있는 저 산 내가 넘을 수 있어 라고 믿으며 사는 것이죠. 많은 선배들이 그 과정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훨씬 더 멋진 삶을 만들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우리 같이 잠시만. 예, 너무 멋진 사연. 얼굴도 잘생겼죠? 네, 우리 이미철 사원께서 얼굴도 잘생겼지만 아주 멋진 강연까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저랑 닮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셀카 찍을 때 정말 기분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아까 옆에서 보니까 네. 성격도 저랑 비슷하시고. 네, 그렇군요. 웃으세요, 여러분. 네. 예,
웃긴 부분이에요. 네네네. 아 정말 듣다 보니까 저도 쏙 빠져들게 되는 강연인데 제가 한 가지 또 따로 여쭤볼 게 있어요. 이 많은 분들이 강연을 듣고 또 고민에 빠진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네. 여쭤보는 건데 이 많은 학생들이 꿈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만큼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꿈을 위해서 다가갈 때 이거 하나만큼은 놓치지 마라. 결국엔 내 가치가 앞으로 그리고 이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걸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더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네.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 우리 이미철 사원께서 네, 첫 번째 우리 4가지 테마 중에 꿈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강연을 해주셨습니다.